네, 오늘은 가스 산업이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모임에서 들은 걸 토대로 간략하게 맛배기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가스를 굉장히 생활에서 밀접하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가스가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고 어떻게 수입이 되고 뭐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간략하게 종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류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LNG, 도시가스, LPG,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독가스 뭐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집에서 쓰는 거는 이제 LNG가 되겠죠. 그래서 가스는 이제 뭐 LPG는 여기 옆에 있는 통처럼 제 옛날에 그 배달에서 쓰던 게 LPG고요. LNG는 이제 액화해서 이 천연가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수입을 해서 쓰는 거고, NG는 뭐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기관명도 잘 몰라요. 뭐 가스공사인지, 뭐 한국가스공사인지, 뭔지, 뭐 도시가스공사가 뭔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기관명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수입과 이제 도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시설의 이제 뭐 점검, 그다음에 뭐 어떤 건물 지을 때 시설 점검,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이사 가면은 도시가스 회사를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영동도시가스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에너지 재벌인 SK와 GS가 이제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는 이제 다 민간 기업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원래 이게 또 보니까 그 LPG 그 배달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연탄이랑. 근데 이게 다 그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그런 사업체들에 다 허가를 준 거예요. 이건 도시가스 이제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렇게 가스 회사들이 도시가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코원 뭐 이런 데들은 일곱 개 업체는 이제 SKENS라고 하는 SK 그룹의 계열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군데는 GS 계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민간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 서울하고 예스코가 GS. 예스코, 서러벌, 경남, 해양 이렇게가 GS 계열사네요. 그래서 한 33% 정도가 이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집까지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보면요. 이제 해외 가스전, 이제 가스가 나오는 데죠. 이 가스가 나오는 데에서부터 해상을 통해서 이제 그 인천이나 이런 데 있는 LNG 그 생산기지, 이제 저장소 이런 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전국에 있는 공급주 배달까지 이 전달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공공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매로 팔리는 것들은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소매로 팔리는 거는 아까 말했던 도시가스사에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용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물량을 될 때도 있고 이제 민간 기업이 발전용에 대해서는 수입이 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또 보면은 우리가 사용량을 보면요. 일단 발전용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그다음 나머지 산업용, 가정용이 또 나중에 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민영화의 이런 반대 논리들을 만드시는데요. 예, 또 중요한 거는 발전용,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 최소 사용량, 그러니까 최소 판매월 공급량과 최대 판매월 공급량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최소로 사용할 때와 최대로 사용할 때 그렇게 비율이 크지가 않아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안 쓸 때는 1 정도로 쓰면 많이 쓸 때 2를 쓰는 거죠. 근데 주택 난방용은 여름에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이랑 이 보면은 1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발전용, 산업용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저장 공간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 요금,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 원료비, 그 다음에 가스공사 공급비,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공급비가 있습니다. 이게 원료비랑 가스공사 공급비까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도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시가스사 공급비가 이제 소매 비용인데 대략 비율이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원료비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있고. 예, 근데 왜 또 이게 동네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좀 다른 데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스공사 공급비 이게 도매 비용까지는 다 같아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일단 제공하는 거라서. 근데 이 각 이제 민간 기업들인 도시가스사들이 예를 들면 뭐 너무 멀리 보내야 된다거나 너무 작은 규모를 또 뭐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런 비용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스 민영화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게 가스뿐만이 아니에요. 뭐 전력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싶은데 다 매각하자 그러면은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분할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세계 자회사로 분리해서 매각하자. 이게 98년도 이제 IMF 터지고 막 할 때 얘기고, 그때 노조에서는 이제 02년도에 총파업을 통해서 이걸 막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랑 비교를 해보면 전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발전이랑 송배전을 하는 거를 이제 분리해서 또 매각을 했고, 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객함으로 분리하려고 했는데 이건 막았죠. 근데 시설과 운영은 분리가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한국철도공사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를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에서는 어쨌든 계속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조금씩 또 분할로 하려고 하고, 노조나 이제 야당,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이나 뭐 우리 같은 야당들이 이제 가스 요금 상승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그때 이 논리가 똑같습니다. 가스 요금이 상승되는 게 되게 불보듯 뻔하다, 민영화되면.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3년 올해죠. 우리에게 익숙한 김한표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김한표 의원이 안을 냈어요. 이 가스 산업을 재편하자고.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그 다 수입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 그러니까 김한표 안에 따르면은 이 직수입자, 그러니까 그 민간 업체들이 이 지금은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스를 사왔는데 다 못 쓰면은 이 물량을 약간 교환을 하는 거예요. 팔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좀 줬다가 또 받고 뭐 다른 걸로 받고 이런 식인데, 이제는 직수입자에게 물량을 판매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아니고, 이제 노조나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우리 노동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번이랑 논리가 똑같다. 이거 가스요금 또 오를 거고 또 결국에는 재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민영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요금 인상이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게 원료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LNG를 쓰는 국가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뭐 이 정도가 LNG의 주요 수입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는 다 PNG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가스가 가요. 근데 저희는 섬 아닌 섬이라서 나라가, 일본은 진짜 섬이고 우리는 섬은 아니지만 섬처럼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LNG를 사오는 건데, 한국은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다 구매를 해오서 아마 제일 큰 구찌
제일 큰 규모의 수입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업체들이 4개로 이렇게 분산돼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총 수입량을 보면은 일본이 더 많은데, 여기는 4개로 쪼개서 수입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되면 여러 업체에서 사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공사 공급 비용이 상승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발전용이랑 산업용을 지금 수입을 허가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가정용이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아까 보셨듯이 TDR이라고 하는 것이 10배. 그러니까 채소를 쓸 때랑 최대를 쓸 때랑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름에는 저장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또 그 저장 공간이 모자르고, 왜 많이 쓰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LNG 같은 경우는 가스를 한번 이렇게 파가지고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다 써야 돼요, 일단. 그래서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중 내내. 그런 상황이라 이제 이런 저장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시가스사들이 지금은 산업용이랑 이제 가정용을 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제 산업용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가정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8% 오르게 된다는 거는 뭐 어떤 연구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도시가스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렇게 따로 수입이 될 경우, 그리고 산업 부분이 빠질 경우에는 이 정도는 오른다라고 도시가스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하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수입 비용, 그 다음에 도매, 소매, 이 모든 세 가지 가격이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같이 LNG를 쓰고 있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계속 쓰니까 뭐 이렇게 가격을 일정하게 좀 맞출 수 있는 반면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뭐 편차가 크고 저장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그냥 막 발전을 하고 이제 산업용으로 갖다 쓰는데, 이제 민자발전 같은 경우 이 S사는 한전 발전사보다 훨씬 소규모 전력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영업이익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용을 직도입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산업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이렇게 많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법안의 이유를 알겠죠. 이거는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명확하고. 그래서 이 법안을 11월 27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때 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아야겠다라는 이제 노조에서 나온 계획인데요. 이제 거의 지금 11월 2주차, 3주차는 다 끝났고, 4주차 보시면 내일 이제 수요 공동행동의 날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가스 민영화만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철도 뭐 다 공공 부분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동행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하면 뭐 김한표 지역구인 거제나 이런 데서 좀 움직이고 뭐 그런 거고, 그다음 저희가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주부 선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가스를 쓰고 가스비를 내고 가스비가 오르면 바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주부들의 선언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까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주부 선언 서명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그때 만약에 이제 통과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이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12월 달에도 아마 이 가스 민영화 반대하는 흐름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는데, 핵심은 좀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뭐랄까 시민들과
만나는 접촉면이 크다고 노조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부 선언 같은 거를 조직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아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맛배기로 강연을 한 거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협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노조 쪽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표 의원은 우리에게 또 분노를 많이 안겨주는 분이라 네, 뭐 항의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항의전 하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